feeling like this. I'm so tired of trying to fight this. I'm asleep and all I dream of is waking to you.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지 부산 경마만 파고드는 부산 전문 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자, 12월 3주차가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주 12월 3주차는 명실공히 한국 경마에서 최강의 마필을 가리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주간이지요. 자, 12월 3주차 서울 18일입니다. 18일 일요일에 서울 구경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마필을 가리는 그랑프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펼쳐지는 경주가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조찬원도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마필들을 상태를 전달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2016년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마필, 지금 계속해서 부산 마필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랑프리 역시 부산의 마필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죠. 직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서울 마필이 우승을 거머쥐는 그러한 찬스도 맞이했지만 이번 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부산의 마필들의 우세가 확실하게 점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3주차 경마가 끝나고 나면 부산 경마는 휴장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공식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휴장 전주 경마는 터지는 경마들이 많이 속출을 하고 이변들이 좀 많이 속출을 하고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경주들이 보이는데 이번 12월 3주차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배당들이 좀 많이 나올 법한 경주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는 경주들이 많고 인기마들을 무턱대고 맹신을 했다가는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해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들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그런 마필들을 좀 잘 가려내시는 게 이번 주 12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회사 안쪽에서는 기수협회와 마사회 대립, 그리고 또 서울기수협회와 부산기수협회 간에 좀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여러분들께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2월 3주차 경마가 끝나고 나면 부산 경마는 휴장에 들어간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은 서울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부산과 제주도 부산 경마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찬원도 쉬는 동안에 부산 경마 열심히 매진해서 12월 마지막 주 부산만 올로 교차를 할 때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와 함께 더 좋은 마번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3주차 승부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에는 오전 초반부에는 2경주를 조찬원이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경주죠. 10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일반 경주 별정 C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신마들의 경주죠. 신마 경주 편성인데 이 신마 상금은 상금 자체가 좀 높습니다. 6등급 마필의 경주와는 틀리게 상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신마 경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1경주에서는 발걸음이 좋은 신마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스피릿 우먼과 9번 그레조아가 되겠습니다. 이 4번 스피릿 우먼과 9번 그레조아는 11월 19일 1경주에 주행검사를 같이 치렀던 마필이죠. 4번 스피릿 우먼이 1착을 차지했고 9번 그레조아가 2착을 차지하면서 주행검사를 마무리를 했던 마필들인데 이 두 마필의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신마들이 보여줬던 발걸음치고는 좀 좋은 넉넉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고 훈련 상태 역시 데뷔전을 준비하면서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9번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주이고 5번 파이브폴드라는 마필은 지금 11월 12일에 다실바 기수가 주행검사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 4번 스피릿 우먼 9번 그레조아도 훈련 시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찬훈이 평가를 했을 때는 이 5번 파이브폴드 지금 라이스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라이스 조교사가 지금 올 여름부터 상당히 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마에 이제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조교 상태나 한국 경주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라이스 조교사가 관리하는 5번 파이브폴드 훈련 때 상태로는 발걸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파이브폴드가 여기에서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경주가 될 것 같고, 7번 최강 포리스트라는 마필도 주행검사 때 발걸음 이미 검증이 되어 있었죠. 훈련 때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희청 기수와 백광렬 조교사의 조합, 다시 한번 또 신마승부, 백광렬 조교사가 신마승부를 좀 강하게 보는 스타일이죠. 데뷔전부터 바로 마필들을 만들어서 출전시키고 있는 마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조 백광렬 조교사와 이희청 기수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이번 신마경주에서도 분명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쪽과 바깥쪽에서도 많은 마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압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스피릿 우먼과 9번 그레조아의 주행검사 좋은 발걸음, 거기에 5번 파이브폴드의 훈련 때 탄력적인 모습, 기본기 튼튼하게 보이는 7번 최강 포리스트까지 살펴보면서 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와 마찬가지로 별정 C형 경주가 되겠는데요. 역시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했지만 볼 수 있는 마필은 한정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많았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을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숨겨져 있는 맛, 종합지에 아마 점 하나 찍혀있을 정도가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1경주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경주인데 볼 수 있는 말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만큼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충만은 종합지에 점만 찍혀 있더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직전 경주에 뛰는 모습을 조찬훈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놓고 체크를 잘 해놨죠. 저 마필 다음번에 나오면 꼭 승부를 잡으리라고 다짐을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 그렇게 뛰었다 그래서 다음 경주에 또 잘 뛰나? 그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줘야 돼요. 각 마방에서 승부하는 마필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모든 마방에서도 다 칼을 갈아서 준비를 잘 시켜서 자기네 거 1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필들이 다 1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다른 집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하고 나와요. 칼을 한두 마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경주에 승부를 보려고 덤비는 말이 6마리, 7마리씩 덤벼들어요. 그 중에서 1, 2등을 하는 마필은 딱 2마리밖에 없죠. 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승부 본다고, 무조건 칼 갈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아줘야 되고, 그 편성이 맞아줘야 되고, 그 마필의 컨디션이 확실하게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든 이유를 포괄적으로 여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라 생각하는 마필을 축을 놓고 붙어보겠다 이겁니다. 한데 정말 최고의 인기마에 붙여서도 배당이 20명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고배당을 놓고 한번 붙어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좀 빠르게 시작하죠. 이경주 발주 시각이 12시 10분인데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준비가 되고 있는 준메인 승부처 조찬훈이 배당 막권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별정 C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별정 C형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1, 2경주도 별정 C형 경주였는데 이번 3경주는 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1200m 경주 11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능력 부진 마필이다, 잘 뛰는 마필이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발걸음이 다 나오지 않은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1마리 마필이 있는데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러요. 지금 능력 부진 마필이다라고 점 찍어 놓기도 그렇고 얘가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기도 힘든 마필들의 접전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능력을 아직 알 수 없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여준 능력은 10번 프라이즈 킹의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는 최저 배당을 만들어주면서
충마로 팔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3번 황급빈 영웅, 5번 바운드 코리아, 7번 노블레스맨, 그리고 외곽에 제일 빠른 마필이 10번 프라이즈 킹이죠. 이 10번 프라이즈 킹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인데 얘가 상당히 좀 위험한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라서 더 불리해요. 차라리 안쪽 게이트라고 그러면 이 프라이즈 킹이라는 마필을 외곽에서 막아줄 마필이 있을 것인데 이 말 자체에도 웨스트 측 사행하는 습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 출발이다. 유현명 기수가 나름대로 방어는 좀 하겠지만 이렇게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한 압력을 갖고 있으면 기수가 좀 유능한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어도 말과 기수가 싸울 수밖에 없죠. 이 경주를 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필이 부드럽게 자기가 뛰는데 뭐 기수가 크게 뭐 솔직히 할 건 없어요. 잘 타는 기수는 그 마필의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거. 근데 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기수들이. 그 마필이 뛰는 데 있어서 우에서 방해하지 않고 운전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게 정말 저는 유능한 기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현명 기수가 당연히 그 정도 사이즈가 되죠. 그런데 말과 기수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이 마필을 외측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말과 기수가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10번 프라이즈 킹이 늘어난 거리 1200에 끝걸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궁금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프라이즈 킹을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마필이고 여기에서 7번 노블레스맨, 지금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단거리에서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는데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불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자체가 좋았다. 이번 경주 조기 상태를 보니까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1200 늘어난 거리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7번 노블레스맨이 아닐까 싶어요. 훈련 상태가 여전하게 절실하게 경주 때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쪽에 있는 마필 1번 제도약의 반석, 이 마필 자체도 주행검사 때 발걸음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3번 황금빛 영웅, 늘어난 거리에는 특별히 별로 뭐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전개 자체는 잘 나오고 있지만 마필의 발걸음은 좀 믿을 수가 없는 마필이고, 안쪽에 역시 5번 바운드 코리아도 전개 자체는 좋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 발걸음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9번 스톰골드도 최은경 기수가 주행검사를 하면서 이미 주행검사 때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 제도약의 반석, 9번 스톤골드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마필들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조찬호는 부산행 방송에서 이 7번 노블레스맨을 좀 충마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외곽에 있는 10번 프라이즈 킹은 약간 전개상의 불리함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거기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1번 제도약의 반석과 9번 스톤골드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경주로 3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별정 A형 방식, 부담 중량이 올라가는 별정 경주가 되겠죠. 12마필의 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3경주와는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3경주는 아직까지는 발걸음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마필들의 편성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미 발걸음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죠.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다 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 그래도 배당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줄 마필이 이번 위닝홀이죠. 직전 경주 선행에 가서 선행 버티기를 하면서 3착을 왔던 마필,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직전 경주도 일본 원게이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편안한 선행 전개 했었는데, 이번에도 2번 게이트 출발에 편안한 선행 전개.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은 7번 골든 트로피, 8번 나바라,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스타일 리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위닝홀이 편안한 단독 선행이죠. 이 마필들은 각질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가서 잘 뛰는 말이 뭐 조금 경주 경험을 쌓으면서 각질 변경으로 뒤따라가면서 선임 내지는 뭐 중반부에서 따라가면서 선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로 각질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후미권에서 항상 추입하는 말들이 얼떨결에 편성을 잘 만나서 선행 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편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필들은 각질에 맞게 띄워줘야 되죠.
조찬훈 몸에 맞는 그런 체구가 있습니다. 조찬훈 체구가 있는데 뭐 기술을 했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 뭐 스포츠맨이라고 좀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그 괜찮은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조찬훈이 이런 체격을 가지고 씨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추입하는 마필들은 추입을 해줘야 되고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쓸데없이 선행하는 마필이 갑자기 뭐 추입 시도해가지고 좋은 경주를 뭐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을 확률을 가지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를 해줄 때가 마필이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발걸음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각질에 맞춰서 또 운전을 해주는 게 기수의 몫이고 이번 위닝홀 선행을 송교영 기수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좀 설명이 쓸데없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위니몰이 선행 버티기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고요. 7번 골든 트로피 선입 전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300m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직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서승훈 기수가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경주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유광희 기수가 이제 군 제대 후에 올해 2016년도에 기수로서의 완벽한 좀 적응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에서 기수 활동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26주에 유광희 기수와 같이 있을 때 유광희 기수가 그때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도 애기 기수였었죠. 유광희 기수가. 하지만 그때와는 지금과 상당히 좀 다른 그러한 기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광희 기수 이번 경주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 7번 골든 트로피에 유광희 기수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8번 나바라. 요즘에 지금 하무선 조교사가 조교를 적극 참여를 하면서 28주 마방에서 좀 나름대로 많은 승수를 좀 쌓아 올렸습니다. 내년도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하무선 조교사가 28주 마방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얼핏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김명신 기수가 늦게 뭐 데뷔한 지 10년이 넘어서 기승술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하무선 조교사가 칼을 잘 갈아놓은 거를 김명신 기수가 작전 지시를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면서 28주와 김명신 기수가 윈윈이죠. 서로 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하무선 조교사가 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8번 나바라. 뭐 늘어난 거리지만은 충분히 좋은 복병 마필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 유현명 기수의 지봉영웅. 직전 경주는 뭐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도 능력 부진 마필, 발걸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은 잘 만났다. 왜? 다른 마필들이 발걸음에 좀 별 볼 일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가 이 정도 마필이면 좀 끌어낼 수 있는 발걸음은 있을 것 같다라고 뭐 대한 마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스타일리시도 여기에서 전개는 잘 나오는 마필인데 감량 이점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서 폭탄 배당을 쓸 수 있는 마필은 12번 스타일리시 정도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도현 기수가 좀 아직까지는 라스트에 좀 말머리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은 마필들을 타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죠. 뭐 타고날 때부터 말을 잘 타는 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린 기수들이기 때문에 외곽에 전개가 좋은 12번 스타일리시까지는 좀 복병 마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이번 위닝홀과 7번 골든 트로피가 아무래도 좀 최저 배당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 7번 골든 트로피의 1300m 늘어난 거리 좋은 발걸음 생각을 하고 있는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역시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12마필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4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역시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5번 캐피런이 되겠죠.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이 그나마 가장 좋은 사착으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판에서는 좀 좋게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 5번 캐피런.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직전 경주에 말씀을 드렸네요. 라스트가 조금 약했어요. 아직까지는 말머리가 그렇게 썩 시원한 게
이렇게 막 몰고 때리는 동작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수가 아니기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설동복 기수, 설동복 기수가 분명히 마필로 따지면 능력 부진 기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 기수보다는 그런 노련미가 훨씬 더 좋은 기수죠. 그리고 설동복 기수도 요즘에 이러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기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캐피런 훈련 상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뛰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약간 목이 좀 높아요. 이런 마필들이 장거리는 잘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좀 가능한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기수 변경으로 변화를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8번 올소우 파워풀이죠. 직전 경주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약간 좀 기미는 보였어요. 분명히 부담 중량 4kg 감량 때문에 그런 발걸음을 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전 경주에 보였던 그 정도 발걸음이면 이번 경주는 편성을 잘 만났다.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믿을 수 없는 마필이에요. 누가 더 라스트까지 열심히 뽑아내느냐, 전개를 잘 해주느냐, 그 마필이 뛰는데 누가 더 방해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이점에서 이번 경주에 우승과 준우승이 좀 갈릴 수 있다,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8번 올소우 파워풀도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인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 오라독작 이거는 정말 제가 좀 잘 아는 마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마필이기도 하고 10번 오라독작이라는 마필 주행검사 때 오영일 기수가 발걸음을 좀 숨겼습니다. 데뷔 전에 좀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지 발걸음을 좀 숨겼었는데 데뷔 전에 오영일 기수 등자가 풀려버렸죠. 정확히 데뷔 전부터 딱 때릴 찬스를 맞이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출전했는데 등자끈이 풀렸습니다. 23점 마방에서 바로 다음 경주에 오영일 기수 변경을 하면서 주창욱 기수를 기승을 시켰죠. 그런데 또 승부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발주기를 나오면서 마필이 무릎을 꿇었어요. 대차로 늑발을 했죠. 그러면서 라스트에 끝걸음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무너진 마필. 세 번째 경주 역시 주창욱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23주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마필을 잘 만들어 놓고 출전을 했는데 이제 안 됐어요. 가서 주창욱 기수가 모든 세력을 다했지만 말이 안 됐어요. 자, 그러한 이유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마필이 마방 이적을 합니다. 이게 지금 11주 밀러 쪽에서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 분명히 이제 제가 주행검사 때 봤던 그 발걸음을 뽑아 주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월화독작 제가 승부로 3번을 놓고 때렸던 마필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믿기가 싫어요. 승부만 놓고 때리면 말이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지만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로 그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편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3착 내지 4착까지는 팔려줄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 10번 오라독작은 분명히 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5번 캐피런, 8번 올소우 파워풀, 10번 오라독작의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5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eling like this, I'm so tired of trying to fight this. I'm asleep and all I dream of is waking to you.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보통 5등급 1000m 경주가 5경주에 펼쳐져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6경주로 상당한 혼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2마필의 말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7마리에서 8마리 정도는 여기에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너무 좀 새카매요.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어떤 말을 축을 놓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경주가 이번 6경주인데
1000m를 노리고 출전한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1200은 안 되니까 1000m에 가서 이번 경주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말들이 너무 많아요. 각 마방별로 준비를 잘 시키고 출전한 마필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빠른 마필이 한 마리 눈에 보입니다. 4번 해피공주죠. 유현명 기수가 주행 검사를 하고 데뷔 전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다시 이제 유현명 기수가 두 번째 경주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00m 경주답게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입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서는 직전 경주보다 발걸음이 훨씬 더 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해피공주 유현명 기수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8번 설트리 유머도 지금 15조 마방에서는 두 마필을 출전을 시켜놨습니다. 5번 스위트 와이, 8번 설트리 유머 두 마필을 출전을 시켜놨는데 문중원 기수도 감량 이점을 가지고 거리를 줄여 출전을 했고 설동 이성재 기수도 감량 뭐 0.5km 감량은 뭐 감량도 아니죠.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5번 스위트 Y보다 이 8번 설트리 유머의 훈련 시 탄력적인 모습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번 설트리 유머가 5번 스위트 Y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2번 뭐 차터드 드림도 1000m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즘에 구영준 쪽에서 마방이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찬스를 맞았을 때는 좀 사력을 다해서 경주에 임해주는 마방 중에 한 마방이죠. 2번 차터드 드림도 이번 경주에 좀 충분히 노려봐야 될 마필이고 12번 루겜미라는 마필 지금 하무선 조교사와 김명신 기수의 조합인데 외곽 게이트만 아니면 12번 루겜미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m에서는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복병 마필인데 이 정도 혼전 편성이라서 12번 루겜미도 움직임은 있겠지만 배당판에 움직임은 있겠지만 뭐 10배 넘는 깜빡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번 루겜미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뭐 많은 마필들이 덤빌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하지만 조찬호는 이 4번 해피공주 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6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2마필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12월 3주차 휴장 전이라서 모든 경주마다 꽉 차있는 12마리 풀게이트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오랜만에 인기마필들의 접전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마필들의 접전이긴 하지만 기본 배당은 좀 높을 것 같네요. 이번 경주 역시 가장 안정적이를 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곧장이죠. 지금 1600m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6번 곧장이라는 마필은 이 경주 때 보여주는 발걸음과는 사뭇 다르게 조교 때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주 때는 좀 좋은 전개를 보여주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 이번 경주 역시 전개는 잘 만났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선입전개, 외곽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데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없죠.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6번 곧장 아니면 외곽에 있는 12번 테리엇 마초 정도 스타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테리엇 마초는 스타트는 좀 빠른 모습이지만 끝걸음이 연결되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가도 유현명 기수가 아마 편안하게 놔주고 외곽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기수 변경으로 지금 변화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 2번 오션라인. 직전 경주는 뭐 솔직하게 조창욱 기수가 약간 좀 실수를 하면서 라스트에 걸음을 뽑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입상을 차지하지 못한 부분, 그런 실수는 뭐 경주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아쉬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김동현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션라인은 당연히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이번 경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5번 뿌듯과 10번
흐뭇. 전부 다 30종 마필입니다. 직전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30종 우즐리족에서는 한 경주에 두 마필을 동시에 출전시키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번 주와 이번 경주에는 한두 개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5번과 10번도 조교 때 발걸음을 봐더라도 아니면 직전 경주 뛰는 복귀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선 마필인 6번 곧장과 2번 오션 라인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면서 5번 뿌듯과 10번 흐뭇의 이 뭐 대한 발걸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뭐 아이스케어 호텔 후원 기념 경주. 계속적으로 아이스케어 호텔 기념 경주를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데 뭐 김해에 있는 거죠. 이거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뭐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아이스케어 호텔에서 뭐 마사회에 얼마나 후원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거 좀 상당히 좀 거슬리더라고요. 뭐 얼마나 뭐 후원을 많이 해줬길래 지금 올해만 해도 제가 이 아이스케어 후원 기념 경주를 한 10경주도 넘게 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썩 뭐 이름이 와닿는 이름도 아니고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2마필 풀게이트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주. 이번 8경주는 이상하게 직전 경주 같이 뛴 말들이 다시 또 한번 격돌을 보이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를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뭐 골드블루, 우아, 에이스시나 다섯맨, 뭐 퀸 엘레강스 많은 마필들이 지금 이번 경주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와 크게 순위의 변함은 없을 것 같다. 저번 주인가요? 이런 경주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는 순위의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순위의 변화가 정확하게 1, 2, 3착이 바뀌는 그런 경주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크게 그렇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희한하게 문중원 기수, 김정훈 기수, 설동복 기수 이 평상시에 아마 이 각 경주에 이런 기수들이 출전하면 경마팬 여러분들도 먼저 사인펜으로 긋고 아마 시작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세 기수가 인기마필 1, 2, 3차 인기마필을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는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기승 기수의 능력보다는 마필의 능력을 먼저 좀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기수가 어찌 됐든 마필의 능력을 좀 믿어보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직전에 같이 뛴 말들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추임력이 좋은 7번 골드블루 당연히 현장에서 직전과 같이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우아 우아도 지금 1800을 계속 뛰었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3번 에이스 신화가 앞에 가서 조금 무뎌지는 발걸음보다는 5번 우화의 좀 김정인 기수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3번 에이스 신화 똑같아요. 다 1800 거의 비슷한 걸음을 뛰었던 마필 약간의 좀 혼전도는 볼 수 있겠지만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들이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1800은 직전 경주 경험을 하면서 좋은 발걸음은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났고 이미 1800 경험을 했던 마필 이 8번 킹더 그레이의 복병 세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 있는데 4번 예글이나 직전 경주 10월 2일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사토시 기수가 그것보다 더 경주를 못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그러한 전개는 아마 데뷔전을 치르는 신인 기수 지금 첫 경주를 치르는 신인 기수가 그런 아마 전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쪽에 무섭고 막 선배들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무서워서 외곽으로 막 7열 8열 외곽 돌다가 발이 좋으니까 세서 들어왔던 경주 뭐 사토시 기수가 그러한 전개를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진짜 좀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직전 경주 또 그렇게 실어다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늘어난 거리지만 저는 이 4번 예그리나가 또 한 번 여기에서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블루 우와 에이스 신화에 다시 한번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4번 예그리나의 끝걸음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8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평일 분석글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 이 8번 아테네라는 마필 혼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잡고 선행을 버텨볼 수 있는 이 4번 슈퍼짱짱이를 다시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가는 편성이라도 뭐 현장에서 부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제가 평일 분석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4번 슈퍼짱짱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호흡이 짧은 말들 1000m를 벗어나면 아예 안 되는 마필들, 호흡이 너무 짧아가지고 1200을 뛸 가능성이 없는 마필들이죠. 근데 이러한 마필들이 한 번씩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편성을 잘 만나서 스타트 때 밀고 나오지 않고 잡고 나왔을 때 라스트에 마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경주 거리만큼의 무산소 운동을 충분히 해내면서 끝걸음을 연결시키는 경주죠. 앞에서 밀면 스타트를 하면서 밀고 나가면 그만큼의 무산소 운동을 쓰고, 그리고 또 이런 마필들은 앞에 가는 마필들은 성격이 좀 칼칼합니다. 조기 때부터도 좀 칼칼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좀 안 그래도 칼칼한 마필을 앞에서 좀 밀면 그대로 좀 기수가 또 잡고 나가야 되는 쓸데없이 힘을 소비하는 그러한 경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부터 말을 달래서 잡고 나가도 선행을 가는 경주라고 하면 말을 굳이 칼칼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러한 거는 기수가 발주기 안에서부터 마필을 좀 진정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힘을 좀 세이브를 시키면 라스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무산소 운동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 슈퍼 짱짱이의 선행 버티기를 한번 노려봐야 된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기본기가 가장 출중한 마필은 6번 리미트리 스윈이죠. 그런데 6번 리미트리 스윈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뭐 다소 3kg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기수로 서승원 기수에서 김정은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다. 자, 하지만은 뭐 전개 자체도 잘 나오는 마필이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 승급전이지만 발걸음의 탄력이 상당히 좋은 8번 아테네. 역시 뭐 감량 조건 너무 좋고 19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이 7번 에이스 파워는 발걸음 자체는 좋아요. 스타트도 좋은 마필인데 단지 이제 악벽이 좀 심하다. 발주기에서 악벽을 좀 많이 부리죠. 간혹 기립을 좀 자주 하는 모습인데, 기립을 했다가 내려오고 문이 열리면 딱 스타트가 좋은 스타트인데 꼭 이런 마필들이 똑똑해요. 딱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안다는 거죠.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마필이 그 순간에 기립을 하고 늑발주를 하고 당연히 좋은 발걸음은 보이지 못하고 경주가 끝나는 모습. 자, 그러한 상황인데 이 7번 에이스 파워가 뭐 솔직히 잘 맞아서 좀 서로 마필과 이 사인이 잘 맞아서 기립 안 하고 발주를 정상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번 에이스 파워의 이 악벽이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장에서 이런 마필들이 뭐 다 팔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산행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충마는요 5번 동방불패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1등급 경주에 왜 나갔을까? 나가지 말았어야죠. 창피하게. 그리고 뭐 괜히 어설프게 뭐 착순도 못 들어오고 왔는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강한 말들을 따라가면서 좀 발걸음 좀 늘었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직전 경주 뛰었던 거는 잊어주시고 그 전에 뛰었던 거, 이 동방불패라는 마필이 1200에는 특화된 발걸음을 좀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성장세도 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 경주에 뛰고 와서 훈련 시에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부산행 방송에서 조찬원이 충마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5번 동방불패, 8번, 7번, 6번 이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 4번 슈퍼짱짱이까지 좀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인데, 자, 5번을 축으로 6, 7, 8 중에서는 뭐 한두 마리 정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들 컨디션을 잘 보시고 자, 5번은 축이다. 4번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6, 7, 8 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가 필요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2등급에서는 비교적 단거리 짧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이면서 조찬훈이 메인 승부로 잡은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냐? 여기에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마필들입니다. 왜? 전개가 마필의 각질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편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정말 불안한 경주가 이번 10경주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꼭 노려야 될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반대로 복병 마필의 발걸음은 정말 좋다, 우세하다. 그런데 그 복병 마필이 마필의 각질에 맞게 꼭 맞는 편성도 만났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경주라는 거죠. 자,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경주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병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된다. 여기 인기 마필 놓고 인기 마필 조합으로 하면은 절대 적중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이미 최저배당은 죽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전개가 잘 나오고 상태가 좋은 그 복병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10경주 역시 배당을 노리고 붙어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3주차 부산 경마는 계속적으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그런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고 조찬원이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6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경주 조찬원 한번 믿어주십시오. 조찬원 믿고 찾아주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좋은 마법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까지 살펴보면서 12월 16일 금요일 부산행 방송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이 있는 경마 주간이에요. 자, 조찬원이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좋은 마법 전달을 해드리면서 휴장 전주에 조찬원이 여러분들께 좀 뭐 항상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말씀은 드리는데 현장에서도 조찬원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주들도 상당히 많고 마지막에 인사 말씀드릴 때 좀 항상 다짐은 좋았는데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 이번 경마 주간 조찬은 좀 한번 믿고 찾아주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이후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